안녕하세요, 루드비크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카이캐드를 통해서 PCB 설계를 진행을 할 때 부품 배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품 배치를 진행하면서 PCB의 외곽을 그리는 부분이나 아니면 텍스트를 추가하는 부분, 아니면 부품 램퍼런스의 크기를 바꾸는 부분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카이캐드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 X좌표는 0부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플러스로 좌표가 증가하는데, 이 Y축의 좌표는 그 반대로 위쪽으로 갈수록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숫자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먼저 이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PCB를 설계를 할 때, 자, 부품을 찍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부품의 X좌표와 Y좌표가 있습니다. 이러한 좌표들을 정렬할 때 어떠한 기준점 0,0으로부터 조작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편리할 수가 있겠죠. 자, 처음에 카이캐드 PCB 설계창을 여시면 이런 식으로 워크시트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워크시트 페이지의 이 좌측 그리고 상단 부분에 보시면은 이 X좌표와 Y좌표가 0,0인 지점이 있습니다. 자, 이 지점을 우리는 원점으로 잡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원점을 좀 시각적으로 디스플레이를 해주면 좋겠죠. 자, 그때는 자, 우측에 있는 이 Add Layer Alignment Target 버튼 누르시고 이쪽에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원점을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직사각형 형태의 PCB 외곽을 사용할 건데요. 자, 그런 식으로 PCB 외곽을 그리실 때는 자, 여기 엣지 컷 있습니다. 엣지 컷 왼쪽에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커서가 오는데요. 이 상태에서 Add Graphing Line을 눌러서 자, 일단 정확한 크기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니니까 X와 Y축을 먼저 간단히 그려줍니다. 자, 우리는 이 상태에서 부품 배치를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워크시트 페이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오른쪽에 아이템스 들어가서 워크시트 체크박스를 해제해 줍니다. 이러면 아래 박스는 지워지게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배치를 시작할 건데요. 자, 배치를 할 때 어떤 큰 요령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자, 몇 가지를 좀 참고하면 좋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있는 홀 4개는 우리가 PCB 고정을 위해서 이 서포트를 장착을 할 때 사용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쪽은 먼저 PCB 고정을 하나를 위치시켜주면은 부품 배치를 할 때 좀 편하겠죠. 자, 이런 거의 기준은 통상 이 PCB의 한쪽 끝으로부터 각각 5mm 떨어진 지점에 위치를 시켜줍니다. 자, 보시면 지금 제가 그리드를 5mm로 설정을 해놨죠. 자, 그리고 부품 배치를 할 때에는 너무 작은 단위 혹은 너무 큰 단위로 하면 부품 배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0.5 정도로 맞춰놓고 한번 부품 배치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부품 배치를 하실 때에는 당연히 이 듀얼 모니터를 이용해서 한쪽에 회로도를 띄워놓고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 역시도 현재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실습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부분 배치를 하는 순서는 어떤 큰 요령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반드시 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을 먼저 배치를 시키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회로의 순서대로 배치를 시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커넥터의 위치를 먼저 고정을 해볼 건데요. 자, 회로에 자, PCB의 좌측에서 입력이 되고 출력이 되도록 PC 부품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품은 BR1001C2P라는 비룡 커넥터인데요. 이 커넥터를 통해서 220V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커넥터를 통해서 출력 전압을 뽑을 겁니다. 이거는 SMPS 회로예요. 그래서 퓨즈도 있고 서미스터도 있고 바리스터도 있고 라인 필터, 브리지 다이오드 이러한 회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처음에는 퓨즈가 있습니다. 자, 지금 부품이 정렬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내가 특정 부품을 찾고 싶을 때는 컨트롤 F 누르시고 부품의 램퍼런스를 입력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부품이 선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M키 눌러서 가까이 끌고 와주시고요. 부품을 회전할 때에는 선택된 상태에서 R키 누르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품들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끌고 와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부품을 끌고 와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부품 배치를 할 때 어떠한 큰 요령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 제가 이제 좋아하는 부품 배치 방식으로 해보자면, 약간 이런 식으로도 부분 배치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이제 SMPS의 입력 회로와 연관된 부분이고요. PCB 설계를 할 때에는 당연히 그 면적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지금처럼 PCB 설계를 하다 보면은 이 부품의 라이브러리가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자,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품의 라이브러리가 잘못된 경우에는 PCB의 풋프린트를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회로도에서 그 수정 내용을 반영해 줘야 합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는 회로도에서 수정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자, 라인 필터라는 부품을 보시면 이 코일로 결국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품을 배치를 하게 되면은 이 3번과 4번 핀을 통해서 AC 220V가 쇼트가 되고 마는 구조로 현재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4번과 1번, 2번 혹은 1번이나 3번의 이 핀을 번호를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 작업은 우리가 회로도랑 그리고 심볼 라이브러리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로도를 먼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회로도를 보시면 부품의 심볼 라이브러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3번을 통해서 1번으로 가야 되고 4번을 통해서 2번으로 이렇게 인덕터가 구성이 되는 라인 필터가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3번에서 1번으로 전류의 길이 형성이 되어야 되죠. 하지만 PCB를 보니까 3번에서 1로 길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3번에서 4번으로 현재 길이 형성되도록 PCB 풋프린트의 번호가 부여가 됐죠. 자, 따라서 PCB 풋프린트의 번호를 수정해도 되는데, 자, 이번 영상에서는 한번 심볼 라이브러리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이 부품을 제대로 고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2번과 3번의 위치만 바꿔준다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요. 자, 현재는 3번에서 1번으로 길이 가게 되어 있는데 PCB의 풋프린트는 1번에서 2번으로 길이 가야 올바른 부품의 경로가 되니까, 자, 이를 위해서 2번과 3번의 심볼을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심볼 라이브러리로 들어갑니다. 자, 저 회로에 사용한 부품을 검색해서 열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부품이에요. 자, 2번이랑 3번을 바꿔주면 되는데 이때는 핀 더블 클릭하시고 핀 넘버에 번호를 기입을 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 버튼 누르시면요, 자, 이 수정한 내용은 회로도에는 바로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PCB에는 바로 반영이 되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위에 있는 업데이트 PCB from schematic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 상태에서 업데이트 PCB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PCB에 여기 연결 네트가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 자, 1번을 통해서 이 네트의 길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 라인 필터랑 보면은 2번이랑 4번의 위치가 바뀌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전류가 가다가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회로 설계로 들어가서 자, 이 상태에서 부품을 클릭을 하시고 Y 하시면은 이 중앙점을 기준으로 180도 이 거울처럼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PCB로 넘어오신 다음에 업데이트 하시면은 자, 이제는 전류의 길이 이렇게 딱 보기 좋게 형성이 되죠. 자, 나머지 부분들도 계속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부품 배치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품 배치에 어떠한 큰 요령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PCB 설계에 대한 경험을 쌓다 보면은 이제 좀 자동적으로 속도도 빨라지고 예쁘게 그리고 이 면적을 최소화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이제 PCB 설계를 할 때 이제 팁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우리가 PCB 설계를 하다 보면은 여기는 지금 AC가 입력되어 있는 패턴이잖아요. 산업안전인증 기준을 보면 이 AC 패턴 간에는 요구되는 패턴 간격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간격들을 고려했을 때 PCB 패턴이 충분히 떨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전류가 많이 흐르는 패턴이기 때문에 패턴을 굵게 해야 된다면
패턴이 좀 가까워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이 PCB에 홀을 뚫어서 이 PCB 패턴의 간격을 넓혀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이 PCB 패턴 간격 자체는 고정이지만 PCB 패턴 간격을 더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체로 이 PCB에 홀을 뚫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구멍을 좀 뚫어주는 작업인데요. 자, 그 작업을 하는 방법은 맨 처음에 PCB의 외곽을 그렸던 방법이랑 동일합니다. 자, 여기 지금 AC 220V가 들어오는 이 핀이 1번과 2번 핀인데 이 사이에 좀 이런 식으로 구멍을 만들어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레이어에서 엣지 컷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에 Add 그래픽 라인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나중에 커버 데이터를 뽑으면은 이 파일을 이제 우리 커버 파일에서는 구멍을 뚫어야 하는 어떤 그러한 객체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구멍을 뚫은 게 너무 직사각형 형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원형지게 만들고 싶다 하면은 자, 여기에 보시면 그래픽 호 추가하는 버튼이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 누르시고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를 다시 끌고 오고요. 그리고 이거를 복사하면 되겠죠. 컨트롤 C 누르시고 컨트롤 V I 버튼을 눌러서 회전시킨 다음에 위치시켜 주시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줘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PCB의 내부에 사용할 어떤 홀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품 레퍼런스의 이 크기를 바꾸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부품 레퍼런스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이 width, height, thickness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설정 값은 width랑 height가 1이고 thickness가 2인 설정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PCB를 뜨고 나면은 좀 예쁘게 잘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 RV1 같은 경우도 이 thickness가 좀 얇아서 글자가 얇게 보이잖아요. 이 부분은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뭐가 이제 좋다 이런 건 없고 그냥 본인이 보시기에 좀 예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PCB에 실크 스크린을 텍스트를 추가하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자, 우리 이 레이어에서 작업하는 면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작업하는 층을. 자, 프론트 실크 이 F 실크 스크린이 프론트 실크 스크린을 의미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T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루드비크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루드비크 적어주시고 width, height 적당하게 설정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 텍스트가 이 앞면의 실크 스크린 면에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비활성화 시키면은 이렇게 실크 스크린에 해당되는 모든 성분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부품 배치나 아니면은 실크 스크린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자, 부분 배치를 진행하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생긴다면 댓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